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3년간의 식단 변화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신체 변화들 중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증상이 인슐린 저항성의 일부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 유튜브 멤버십 강의로 듣게 된 수업에서 이 증상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업을 듣기 이전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으니 저는 1년 정도가 지나면 이 증상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단을 바꾸고 1년이 채 안 되어 사라진 이 증상이 저는 이제야 사라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고 제가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남편이 먼저 깨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 10년간 거의 매일 밤 화장실을 갔지만 지금은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지신 분들,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다이어트 성공에 확신이 들지 않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작동 원리에 대해 저처럼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건강하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신다면 건강관리는 사실상 끝이거든요. 잠시만요. 실천은 하셔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볼까요? 얼마 전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33가지 공부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기법들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책에서는 새치기 암기법이라는 이름의 큰 틀에 들어갔습니다. 이 암기법의 핵심은 정보를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개념이 아직 선명하지 않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듣고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역할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속 인슐린을 마치 택배기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택배기사의 임무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이라는 소포를 세포라는 집에 배달하는 겁니다. 보통은 인슐린 택배기사가 세포의 문 앞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면 세포가 문을 열고 포도당 소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들이 점점 인슐린 택배기사의 노크에 둔감해집니다. 마치 또 왔어? 나 바빠서 문 못 열어 하는 것처럼요. 결국 열심히 일하는 인슐린 택배기사는 계속 문을 두드리지만 세포들은 점점 더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혈액 속에는 배달되지 못한 포도당이 점점 쌓이게 되고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해지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간 데서 이름 붙여진 당뇨병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고 놀라운 점은 이 당뇨병 진단을 받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몸속의 인슐린 택배기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죠. 우리는 이 인슐린 택배기사를 평생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이 인슐린 택배기사님을 어떻게 대할지 말이죠. 매일 과도한 당분과 탄수화물로 인슐린 택배기사를 혹사시킬지, 아니면 건강한 식단으로 인슐린 택배기사를 배려할지, 지금도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인슐린 택배기사님이 지치지 않고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지금의 식습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인슐린 택배기사님을 대하는 방식이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비유법 마음에 드셨을까요? 제가 처음 인슐린을 공부할 때도 인슐린을 택배기사로 의인화해 기억시켰는데요. 멤버십 강의에서도 똑같은 비유법을 사용하셔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 혈액 속의 당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악순환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혈당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인슐린의 역할이니까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은 췌장암의 발병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인슐린 저항성과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거죠. 왜 오랜 연인들이 헤어져야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헤어지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줄다 보면 공감하며 나눌 대화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별하는 오랜 연인들 말이죠. 인슐린 저항성과 저도 이렇게 헤어진 것 같습니다. 2년간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집밥을 만들어 먹었고 간헐적 단식 그리고 여러 번의 3일 단식을 했지만 이 증상만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올해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3월부터 일을 시작하며 공복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침 간헐적 단식에 이어 점심까지 먹지 않게 된 거죠. 마치 바쁘다는 핑계로 연인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 것처럼 말이죠. 식사 빈도가 줄다 보니 인슐린을 만날 기회가 줄고 부족한 저의 공감 능력에 매력을 잃었는지 인슐린 저항성이 저를 떠나더라고요. 물론 식사 빈도보다 소식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때까지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하루 2끼에서 1끼로 식사 횟수를 줄인 것이었거든요. 식사 횟수를 줄이며 얻게 된 또 다른 긍정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약 10년간 밤중에 깨서 화장실 가는 이 행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잠시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죠. 갑자기 최근 2-3달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던 터라 확인 사살이 필요했습니다. 확인 사살에 사용한 방법들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디 르네상스였습니다.